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영경 선생님입니다. 고1 친구도 오늘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기말고사 준비로도 바쁘실 텐데 모의고사까지 챙기느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모의고사는요, 부등식이라던가 도형의 성질을 활용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 데도 도움이 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이나 이차함수 이런 부분도 차수를 높인 다항식이나 다항함수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도 계속 쓰게 되는 기법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4점짜리 문제풀이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볼까요? 자, 14번은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먼저 이 2차 함수하고 이 1차 함수가 접한다 이겁니다. 그럼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판별식이 0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 접점의 좌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 중근이 뭘로 나오죠? 그렇죠. x는 1, 중근이 나옴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좌표는 X좌표가 1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은 A좌표는 1,8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BC 사이 거리를 알고 싶은데 BC 사이 거리는 얘가 0이 될 때 두 근의 차다. 요걸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C좌표는 5고 B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거리는 바로 6이 되는 거죠. 따라서 높이는 지금 8이고 밑변 길이가 6이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4가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일단 이 식을 전개해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K값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식을 전개할 때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좀 전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먼저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0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3, x 더하기 4 얘네들을 전개해보면 또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 이렇게 지금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여기다가 써봅시다. 그럼 공통 부분이 생겼으니까 얘를 치환하셔도 되고 그냥 푸셔도 되거든요. 여기를 t로 치환하면 여기가 t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보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k 이렇게 지금 되고요. 얘가 어쨌든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야 되니까 k가 1이 되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k에다가 1을 대입해주고 얘를 마저 인수분해해서 치환한 걸 돌려주면요. 이 식은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t 대신에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0을 대입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1의 전체 제곱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이 식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니까요. a 값은 7이 되고 그 다음에 b 값은 11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7 더하기 11 더하기 1에서 19가 됩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많이 다뤄봤던 나머지 정리 문제죠. 자,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들을 검산식으로 좀 적어보면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4를 지금 누구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가 3이다. 이런 문제는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게 미지수가 어차피 2개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식도 어떻습니까? 2개입니다. 요 조건 하나 있고요. 또 얘가 x-2로 나눠 떨어진다. 이 조건도 하나 있기 때문에 미지수도 2개, 주어진 식도 2개. 그냥 AB에 관한 연립방정식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좀 부담감이 덜 할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걸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좌변은 a-b 마이너스 5가 지금 3이 됨을 알 수 있으니까요. a-b는 8입니다.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가 2개, 주어진 식의 개수 2개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미 하나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어떤 거 있죠? x제곱 더하기 a 곱하기 qx-2가 x-2로 나눠 떨어진다. x-2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식에다가 x에다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식에서 x에다 2를 대입해 주면요. 4 플러스 a 곱하기 지금 q0이 0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q0 같은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식에서 한 번 더 활용하시죠.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좌변은 그냥 마이너스 4만 나오고요. 그 다음 우변은 q0 플러스 3 이렇게 지금 되니까요. q0은 0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 플러스 a 부분이 0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a-b가 8이라고 했으니까요.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q1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다시 이 식을 또 쓰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요. 좌변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3, 2 곱하기 q1 플러스 3 이거와 같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4, b에다 마이너스 11을 대입해 주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19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q1은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요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거. 또 중간고사 본 지 꽤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z가 순허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증명도 되게 간단해요. 실제로 제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실수부가 0이고 허수부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순허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0이고요. 이 부분이 0이 되지 말아야겠죠. 자,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a가 1이 될 수 없으니까요. a는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z가 마이너스 2i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 한번 써볼까요? 이 조건을 얘를 잠깐 알파라고 할게요. 그래서 알파의 n승이 어떻게 된다? z의 마이너스 2i, 바제트의 2i를 대입해주면 그냥 우변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n승이 1이 되도록 하는 100 이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 숫자도 우리 많이 다뤄본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1 플러스 마이너스 i의 0이 아닌 실수배, 이런 수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제곱해서 순허수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1 플러스 마이너스 i의 0이 아닌 실수배들, 이런 친구들은 제곱하면 순허수가 된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알파 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마이너스 2i니까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리고 알파는 뭐 그냥 알파 써주시고요. 그 다음 알파 세제곱은 어떻게 되죠?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여기다가 i만 추가로 곱해주면은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4승은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알파 4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5승, 알파 6승, 알파 7승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에 있는 수들의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따라서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알파 8승이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알파 8승이 1이니까 알파 9승부터는 다시 이게 되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알파를 n번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는 이 n이 어떤 수다? 8의 배수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00 이하 자연수 n의 개수는 곧 100 이하 자연수, 100 이하에서 8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답은 12가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가조건, 나조건 가지고 이 fx 그래프 개형이 어떨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fx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범위를 자르고 싶은데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fx가 x는 1에서 최소를 갖는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잘라봤는데 이 양 끝에서 최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 x는 1에서 최소가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대칭축이 x는 1에서 좌우 대칭축이 나온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축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x는 1에서 최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왼쪽 끝이 오른쪽 끝보다 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따라서 지금 최대값이 0이란 뜻은 무슨 얘기죠? 왼쪽 끝 마이너스 2에서 이 함수값이 0이 된다. 요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잠깐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미정계수가 어차피 2개이기 때문에 A, B에 관한 조건 2개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 2개 다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대칭축이 x는 1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상수는 크게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따라서 가조건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2a 마이너스 b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어떻게 된다? 아까 써놨죠? 바로 이 왼쪽 끝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면요. 자, 2a-b가 어차피 2입니다. 요거 그냥 2로 바꿔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더하기 4, 8에다가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b 요 값이 지금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보면요. b 대신에 지금 누구를 대입한다? 2a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줍시다.
그럼 이 주어진 식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0이다. 이렇게 지금 되니까 a는 중근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4를 대입해주면은 b는 6이 됩니다. 자,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10이 되겠죠.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은 지금 AC하고 CD가 A-1, A-1이고요. BD가 지금 8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지름 길이가 2A라고 하니까 뭐 전체 여기 AB 길이가 2A가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지금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 값을 계산해봐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값 형태를 보니까 A 값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 알면 참 편한 것 같아요. A-A분의 1은 무엇이냐, 뭐 이런 거 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죠. 자, 어찌됐든 간에 요거 보조선 그어보면 원의 중심하고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런 모양에서는 딱히 해법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 기억상으로 되게 오래전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온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요. 이 지금 삼각형 세 조각 있잖아요.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조립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립하냐면은 지금 이 삼각형이 딱 가운데 오고 얘하고 얘가 양 끝에 오도록 조립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지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치수가 여기가 A-1, 그 다음에 이쪽이 8 이렇게 A-, 이 세 조각을 순서를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등면 사다리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A니까요. 요 길이 A고 요 길이 A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A에 관한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등면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려보면은 여기가 원의 중심이잖아요.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정확히 좌우 대칭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8이면은 이쪽은 4가 되죠. 요 길이가 지금 4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A-4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이 원의 반지름 A가 되겠죠. 따라서 이 높이를 잠깐 H라고 하면 H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H제곱이 어떻게 된다? 좌측 삼각형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16하고 같고요. 우측 삼각형에서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A-4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이걸 토대로 A 값만 뭐 A에 관한 식만 이끌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 정리 좀 해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16은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8A 나오니까 6A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를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지금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5만 좌변으로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1이 6A가 되고요. 자, A가 당연하게도 0은 아니죠. 그래서 양변 A로 나눠주면은 A-A분의 1이 6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토대로 다시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 요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자, 이 상태로 양변 세제곱 해줄게요. 그러면은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A분의 1 요 값이 216이 되고요. 그런데 A 곱하기 A-1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6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8 넘어가서 더해주면 답은 234가 됩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3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인수분해의 여부를 좀 체크하고 문제를 풀라고 잔소리를 좀 하는 편인데요.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은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곱하기 x 그 다음 플러스 4a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된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이 어쨌든 x는 마이너스 1이란 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또 x값이 뭐가 나올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거든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고 그 다음에 알파가 제일 작고 감마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작은 근하고 가장 큰 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잡아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 잘 따져보죠. 첫 번째 케이스,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은 감마는 당연히 4가 됩니다. 그쵸? 곱이 마이너스 4니까요. 근데 감마가 지금 어떤 방정식의 근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4a는 0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베타하고 감마가 되는데 감마가 지금 4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근과계수 관계 이용하면 되게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두 근의 곱이 4a고요. 여기선 두 근의 곱이 4베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사소한 거긴 한데 A가 0이 되진 않아요. A가 0이면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 조건에 부합하진 않죠. 그래서 A가 0은 아니니까 4베타가 4A랑 같으려면 요 베타가 A랑 같아야 됩니다. 그럼 두근의 합 따져보시죠. 두근의 합은 A제곱 플러스 A인데 여기서는 지금 A 플러스 4잖아요. 그래서 A 값이 뭐하고 뭐가 나온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나요? A가 마이너스 2면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1인데 알파가 가장 작은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타가 더 작아져요. 그리고 A가 2면은 괜찮죠. 그럼 베타가 2고 감마가 4고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값 2라는 거 하나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베타가 마이너스 1이면 지금 어떻다?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곱하기 x 더하기 4a는 0이다.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감마가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요 4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문제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지 확인만 좀 해볼게요. a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고요. 요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2하고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지금 마이너스 2가 가장 작은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2가 감마가 되면 어때요? 주어진 조건 만족하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요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감마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알파 감마가 마이너스 4라고 했는데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가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가장 작다.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따라서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A 값은 지금 2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나오고요.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이 됩니다.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문제는 뭔가 조건이 많죠. 최고차항계수가 2인 이차함수 fx,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인 이차함수 gx, 뭐 그 다음에 y는 x하고 pq에서 만난다. y는 x하고 지금 p에서만 만난다는 얘기는 p에서 접한다 이거죠. 자, 이거는 나중에 좀 신경 써보고요. 어쨌든 pq가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q니까 pq는 0,0이 아니에요. 다조건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y는 x 위에 p하고 q가 있는데요. 지금 p의 x좌표가 q의 x좌표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 p가 q보다 어디에 있다? 왼쪽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y는 x 위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OP 길이랑 PQ 길이가 같대요. 이 0,0 역시 y는 x 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PQ 길이하고 OP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O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Q하고 똑같던가? 근데 아까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Q라고 있기 때문에 O가 이 Q하고 일치할 수는 없고요. 아니면 어디로 간다? O 0,0이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럴 때 OP 길이하고 PQ 길이가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O가 지금 0,0이고요. P를 P,P라고 할게요. 그럼 Q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2P, 2P가 됨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이걸 토대로 fx, gx식을 되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x는 최고차항계수가 2인 2차 함수인데 y는 x하고 어디에서 만나는 거예요? 바로 p하고 2p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x는 2 곱하기 x-p, x-2p 그 다음에 플러스 x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gx는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인데 y는 x하고 어디에서만? p에서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x식은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x-p의 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점 p의 x좌표가 p입니다. 이 p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아직 안 쓴 조건 뭐가 있죠? 그렇죠. fx 더하기 gx는 0 이상이다.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해가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걸 토대로 fx 더하기 gx식을 한번 적어보면요. 다 전개하지 말고 그냥 x-p로 묶을까요? 그러면은 2x-4p에서 x-p를 빼주는 거니까 x-3p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얘하고 얘도 하면 플러스 2x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자, 그래서 식 간단히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4p 2 곱하기 x 더하기 3p의 제곱인데 얘가 항상 어떻다? 0 이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뭐 해야 되죠?
최고차계수가 어차피 양수니까 판별식이 0 이하이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차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좀 살펴보면요. 이것의 절반의 제곱인 4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P제곱, 요 판별식이 0 이하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1이 0 이하니까요. P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2 마이너스 루트 3 이상,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3 이하, 이렇게 지금 되겠죠. 따라서 P의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요거만 잠깐 전개해 볼까요? 이식만 전개해 보면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지금 됩니다. 자, 그런데 잠깐 보시면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요. 이 근각의 실관계는 기본적으로 두 근의 합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중요하긴 한데요. 선생님이 좀 강조하는 거는 두 근의 차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직접 대입하는 거, 즉 3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K는 0이다. 이런 거 활용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3알파 제곱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5알파 마이너스 K를 대입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주어진 식은 뭐와 같다? 마이너스 K 플러스 K 사라지고 5알파에서 K 플러스 3알파를 빼주면 2 마이너스 K 곱하기 알파,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 역시 뭐가 되겠어요? 2 마이너스 K 곱하기 베타, 똑같이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얘네들의 합구하는 거니까요. 요거 인수분해 보면은 2 마이너스 K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지금 되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잡아봐라 이겁니다. 그럼 다 풀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뭐였어요? 3분의 5였으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6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K 값은 8이 됩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뭐 부등식 바로바로 풀리죠. 요게 x-3, x-8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거는 x범위가 어쨌든 3초가 8 미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됩니까? x-k 플러스 3, 그 다음 x-k-3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0초가인 범위는 x가 k-3 미만 또는 x는 k 플러스 3초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등식 공통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딱 알파 초가 베타 미만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의 길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가 되도록 k 값들을 한번 잡아봐라 이 얘기죠. 수직선에서 보면 상당히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3초가 8 미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근데 지금 이 3초가 8 미만은 어때요? 얘하고 얘 차이가 2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죠? 4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알파 초가 베타 미만 나오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미만이 되려면 가능한 경우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가 k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래서 k 마이너스 3 미만. 그 다음에 k 플러스 3초가는 이 8 미만하고 겹치는 범위가 없기만 하면은 어쨌든 이 부등식 범위가 알파 초가 베타 미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가 되려면 뭐다? 왼쪽 끝이 3이니까 오른쪽 끝이 5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가 8일 때 과연 이 그림인지 확인만 좀 해보면요. 되죠? K가 8이면은 K-3은 5가 되고요. 그럼 3초가 5 미만이면 어때요? 이 조건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K가 8이면 이쪽은 11초가이기 때문에 8 미만하고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K가 8이면 되겠다. 요거 하나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이런 것도 있겠죠? 3초가 8 미만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K 플러스 3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K 플러스 3초가 8 미만, 여기가 공통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3 미만은 3초가랑 겹치는 범위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가 되려면 뭐죠? K 플러스 3이 6이면 됩니다. 자, 그럼 K가 3이면 될 것 같은데요. K가 3일 때 과연 이런 그림 나올까요? 나오죠. K에다 3 대입하면 여기가 6초가 8 미만이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 미만이니까 3초가랑 겹치는 게 없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K가 3일 때도 가능하지. 자, 그래서 K 값들의 합은 11이 됩니다. 자, 28번 문제 볼까요? 자, 28번 문제는 오랜만에 보네요. 이런 문제. 지금 요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검산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fx 곱하기 gx가 지금 어떻게 된다? fx-2x 제곱으로 나눌 때 몫이 차수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fx 플러스 x 곱하기 gx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fx 차수가 2차고요. 그 다음에 gx는 1차입니다. 자, 그럼 차수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fx 곱하기 gx가 3차예요. 3차인데 이게 몇 차식인지 잘 모르겠으나 몫이 지금 2차잖아요. 몫이 2차란 얘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다? fx-2x 제곱이 1차식이다. 그러니까 2차식 fx인데 2x제곱을 빼니까 1차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fx는 어떻게 된다? 2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다항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ax 더하기 b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이 부분은 뭘로 나와야 되죠? 그렇죠. 상수로 나와줘야겠죠. 자, 상수로 나온다는 얘기는 fx가 아까 뭐였죠?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 xgx 이건 몇 차입니까? gx가 1차인데 x를 곱하면 2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 2차식과 요 2차식을 더해서 뭐 어떻다? 2창하고 1창이 날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나와줘야만 얘하고 얘가 사라져서 나머지가 상수항이 나오겠죠. 그리고 x 곱하기 gx는 당연하게도 상수항은 존재 안 합니다. 왜냐면 x가 곱해져 있으니까 상수항이 0이 아닌 값이 따로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그럼 x, gx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ax 형태니까 gx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다? 그렇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fx, gx 이렇게 윤곽을 좀 잡아봤으니까 이 검산식을 한 번만 더 적어보면요. 개수 비교만 해도 뭐 충분하거든요. 이제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가 선생님 되게 들떴나 봅니다. 자, 이 식을 누구로 fx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나누면 즉 ax 더하기 b로 나누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요거 fx 더하기 xgx 계산하면 그렇죠. 플러스 b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a하고 b 값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거 다 전개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항의 개수만 좀 비교해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최고차항 개수 한번 비교해볼까요? 얘랑 얘 곱하면은 마이너스 4x 제곱 나오잖아요. 4x 세제곱 나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되려면은 a가 마이너스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시고요. 마이너스 4x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4가 나오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x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상수항 비교해보면 어차피 상수항은 똑같고요. 1창의 개수 한번 비교해볼게요. 1창의 개수는 지금 좌변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6이 나오고 그 다음 b 곱하기 마이너스 2x 곱하면 마이너스 2b가 나옵니다. 좌변 전개할 때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우변 전개할 때 1창의 개수는요. 요 b 곱하기 마이너스 3x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b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3x 곱해주면 마이너스 12가 나오죠. 그래서 1창의 개수마저 똑같아야 되니까 b는 4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는 마이너스 4, b는 4 다 구했죠? 그래서 마지막 계산만 좀 해볼까요? fx가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f-2는 8 더하기 8 더하기 4에서 20이 답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는 지금 B 시기를 x라고 했을 때 삼각형 OAP 넓이를 한번 x로 표현해봐라 라고 했는데 일단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OA를 밑변으로 보면 밑변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다? 요거 수선의 발 내린 거를 h라고 잡겠습니다. 요 pH 길이만 알면 충분해요. 근데 이 pH 길이는 또 어떻게 되면 알 수 있냐면 요 점을 D라고 할까요? 얘가 지금 원의 중심이잖아요. BC의 중점. 원의 중심인데 BC 길이, 지름 길이가 x니까 여기 PD 길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x가 됩니다. 따라서 뭐만 알면 되겠어요? 요 DH 길이만 알아도 충분하죠. 됐나요? 그래서 DH를 어떻게 x로 표현하느냐 지금 이거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좀 살펴볼까요? 원의 성질 또 기본적인 게 뭐가 있죠? 그렇죠. OB 길이가 지금 1이고요. 그 다음 OC 길이가 1입니다. 그러니까 OBC가 2등변 삼각형인데 그 중점을 이어주면은 어떻게 된다? 이 현의 중점 이어주면은 이 현을 수직 2등분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요 BD 길이가 2분의 x고요. 그 다음 BO 길이가 1이니까요. 여기서 지금 DO 길이를 잠깐 알 수 있는데 DO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1 루트 1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이렇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DO 길이 알아냈죠? 자, 근데 우리가 목적이 지금 뭐라고요? 요 DH 길이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D에서 이쪽에다 수선해발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이 길이나 DH 길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점을 E라고 합시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직각삼각형 지금 어떻죠? DBO에서 수선해발 E를 내렸을 때 여기서 보여지는 직각삼각형들은 모조리 다 닮음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성립합니까? OD의 제곱은 OE 곱하기 그 다음에 OB와 같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와 같다. 왜냐하면 삼각형 ODE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OBD가 닮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닮음 이용하면은 요거를 구해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OD의 제곱은 어떻다? 아까 루트 1-4분의 x의 제곱이니까 1-4분의 x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그 다음 OE 길이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입니다. 그 다음 OB 길이는 1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OE 자체가 1-4분의 x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요 길이가 1-4분의 x제곱이니까 요 DH 길이 역시 어떻게 된다? 1-4분의 x제곱이 됩니다. 그럼 다 끝났죠? 아까 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가 1이라고 했는데 전체 높이는 어떻게 된다? 1-4분의 x제곱에다가 2분의 x만 더해주면 이 전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넓이 S는 어떻게 된다? 높이가 1-4분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x. 밑변 길이가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1. 이게 지금 넓이가 되고요. 좀 간단히 써볼까요?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묶는 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범위가 0초가 루트 2 미만에서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대칭축이 어떻게 나옵니까? x는 1에서 대칭축이 나오죠.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 대입하면은 8분의 5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13이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자, 30번은 지금 두 이차함수 fx, gx가 있는데요. 가조건 살펴보시면 fx는 항상 0 이하다.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가 x축 밑에 있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 살짝 접해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gx는 항상 0 이상이다. x축 위에 떠있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잠깐 접해도 괜찮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아직 잘 모르긴 하는데 나조건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일한 범위에서 어떤 범위? k- 이상 k 플러스 2 이하. 이 범위에서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같게 되는 순간이 있긴있나 봅니다. 근데 fx는 항상 0 이하의 값들만 가질 수 있고요. gx는 항상 0 이상의 값들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fx의 최대하고 gx의 최소가 똑같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죠? fx의 최대, gx의 최소가 모조리 다 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런 거죠. 이 x축이 이렇게 있고 fx, gx가 각각 전부 다 x축에 접하고요. x축에 접하는데 위치 관계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대칭축이 일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범위에서 k- 이상 k 플러스 2 이하 범위에서 진짜로 fx의 최대가 0이 되고 gx의 최소가 0이 된다는 뜻은 k- 2 이상 k 플러스 2 이하 요 범위를 잘랐을 때 요 범위 안에 각각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죠. k- 2 이상 k 플러스 2 이하 요 범위 안에 대칭축이 정말로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k의 최소값이 0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k가 작으면 작을수록 왼쪽으로 갑니다. 이 구간이요. 왼쪽으로 가는데 너무 왼쪽으로 가면 안 되죠. 이 구간 내에 이 꼭지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k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겠어요? 최대한 왼쪽으로 밀면은 요 오른쪽 끝이 어디에 닿을 때? 요 꼭지점에 닿을 때. 그때 k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k의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해주면 구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k가 0일 때 상황을 살펴보면은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까지. 딱 이런 구간이 되는데 이 오른쪽 끝이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 있는 이차함수의 꼭지점에 닿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최대값이 1이라고 하는데요. 최대가 1이다. 같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최대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떤 상황이죠? 왼쪽 끝 K-2가 어떻다? 이 딱 꼭지점에 닿을 때가 K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해주면 이 구간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가서 이쪽이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나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누가 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는 어떻다? 대칭축의 x는 마이너스 1에서 나오고 나머지 하나는 대칭축이 2에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다?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 요거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마지막 다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fx는 f0과 같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실근압은 음수다 라고 했는데 요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얘는 뭐냐면은 y는 fx 그래프와 그 다음 y는 f0 이 그래프에 교점의 x좌표 합이 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그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위로 볼록한 게 y는 fx거든요. 그럼 0,f0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2보다 더 왼쪽에 요 정도에 0,f0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로축이 지금 x축이에요. 가로축 이름이. 그래서 y는 f0 날려보면 바로 어떻게 된다? 이 점을 지나면서 상수함수가 그려지죠. y는 f0. 그러면은 fx와 f0이 같다. 이 방정식의 근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교점과 이 교점의 x좌표들입니다. 근데 이 교점과 이 교점의 x좌표 합은 뭐죠? 2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얘네들의 합은 4가 나오죠. 근데 문제 뭐라고 했어요? 이 fx가 f0과 같다. 모든 실근의 합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어떻다? 조건에 어긋난다. 요걸 알 수 있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y는 fx고요. 0,f0이 한 요 정도 있거든요. y는 f0 날렸을 때 이 점과 이 점 x좌표 합은 마이너스 1의 2배인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음수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경 쓰지 말고 얘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fx식은 어떻게 된다? 이 그림에서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0에서 x축과 접하고 있으니까 a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a는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b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b는 양수입니다. 근데 문제 박스 바깥에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f1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2가 나온다? 1 대입하면 2가 나오면 b가 2가 돼야겠네요. gx는 2 곱하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답을 좀 내보면은 F3은 어떻게 됩니까? 3 대입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8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 대입하면은 162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154가 됩니다. 자, 이상으로 6월 모의고사 풀이를 모두 마쳤는데요. 선생님이 풀기에는 전체적으로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좀 문제들이 쉬워도 30번 문제나 21번 문제 이런 것들은 꽤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30번 문제도 좀 난이도가 수월하고 나머지 문제들도 좀 난이도가 평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점수가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자기 실력이 아직 뭐 예, 좀 높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모의고사 수능 형태의 시험에 아직은 익숙치 않아서 자기 실력 발휘를 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점수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틀린 걸 오답 정리해서 다음번에는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선생님 설명 곁들여서 예, 꼭 오답 정리 잘 하시고 오늘 하루는 좀 편히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모의고사로 다시 찾아볼게요. 안녕.